그 다음에 증여 관련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예금을 증여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아버지에게 8천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도합 1억 3천의 현금 예금을 증여받았는데 이분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5천만 원만 비과세로 신고를 하고 4년 전에 부친에게 받은 8천만 원은 신고하지 않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과거 10년치 증여 내역을 동일인 그룹별로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 사례의 경우는 20년도에 아버지에게 8천만 원을 받을 때 비과세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3천만 원의 10%, 300만 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8천만 원은 누락하고 24년도에 모친에게 증여받은 5천만 원만 비과세 5천을 공제해서 납부세액 제로로 신고했던 그러한 실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그룹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그룹은 증여세 신고에서 그룹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배우자는 한 명이니까 굳이 그룹으로 볼 수는 없는데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배우자 그룹 10년에 6억 비과세입니다. 가령 5년 전에 3억, 이번에 3억.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직계 존속 그룹입니다. 직계 존속은 성씨가 같은 조상들을 말하는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전부 다 직계 존속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 친인척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본 사례의 경우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 간에는 1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인 그룹에 속하면서 1인으로 보기 때문에 본 사례의 경우는 모친에게 5천만 원 비과세를 받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8천만 원 합쳐서 1억 3천의 증여재산으로 신고를 하면서 5천만 원 비과세해서 8천의 10% 800만 원을 납부세액으로 잡고 기존에 신고한 300만 원을 공제해서 차액 500만 원을 납부하는 그러한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샘선님, 제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떨 때는 동일인이 되고 어떨 때는 동일인이 되지 않나요? 동일인은 기본적으로 그룹의 개념입니다. 이 그룹핑의 개념인데 증여는 그룹이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배우자 그룹, 직계 존속 그룹, 기타 친인척 그룹. 이 그룹 내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직계 존속 그룹 같은 경우는 본 사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1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증여를 했지만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봐서 5천만 원만 공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네 분을 한 그룹으로 봐서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증여세 신고도 몰아서 한꺼번에 한 번에 신고를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부모와 장인, 장모님은 직계 존속 그룹, 기타 친인척 그룹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과거에 언제 증여를 했는지 얼마를 증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신고 편의를 위해서 홈택스에 과거 10년치 증여세 신고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세금 신고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중간쯤에 증여세 신고 탭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 탭을 누르면은 신고 도움 자료 조회 이런 탭이 나오고 그 탭에 들어가시면은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탭을 누르시면은 엑셀로 과거 10년치 증여 내역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출력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